안녕하세요. 부담부동산 서드입니다. 3월 1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매 다 나갔어요. 이 말이 벌써 진행된 지 2달째예요. 2달째 계속 금매 다 나갔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30% 하락, 중고층, 40% 하락, 저층, 요게 아직까지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뭐 20% 고점 대비 하락하고 25% 하락하고 이런 물건도 있긴 해요. 하지만 주류를 이루는 것은 지금 현재 요 상태예요. 자, 주간 실거래 지수, 우리는 세종을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세종 가장 먼저 하락을 시작했고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세종이 굉장히 많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40% 심지어 50%까지 하락했던 세종시, 30에서 40%까지 하락했던 대구, 부산의 모습. 대구가 하락률 1위를 꿰찼고요. 울산에도 낙폭 하락률이 밀립니다. 네,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지금 현재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지만 근래 들어서 매물이 감소하고 금리가 일부 하락하면서 전세시장이 월세시장 대비 더 나은 거래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오르면 아무튼 굉장히 더 위축될 수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시고요. 대출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코픽스 금리 어제 발표되죠.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 어떻게 됐냐 보니까 한창 때 4.34%까지 치솟았던 것이 지금 3.53%까지 0.8%나 하락했어요. 그 말인즉슨 내 대출금리 은행에서 변동금리 적용될 때마다 오르기만 하던 것이 지금 이제 거의 고점 대비 1% 정도 하락한, 네, 그런 금리를 통보받을 수 있다. 금리가 줄어드네. 좀 안도의 한숨을, 대출금이 많으신 분들은 좀 안도의 한숨을 내실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불확실성은 많다라는 부분. 간밤에는 CS, 크레딧 스위스, 요 은행 때문에 난리 났었죠. SVB, 실리콘밸리 은행, 요거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져올 CS. 요거 지난번부터 몇 달 전에도 시끄러웠는데 어제 더 시끄러웠던 이유는 이 큰손인 사우디 형님이 이제 너그 지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뭐 이런 뉴스가 아마 있었던 듯해요. 그래서 환율도 요동치고 뭐 나스닥도 요동치고 간밤에 유럽 증시도 요동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웬걸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느낌으로 지나갔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매도 물량, 전월세 물량, 거래 현황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은 오늘 목요일 감소하는 목요일이었고요. 전형적인 상승 패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초 대비도 거의 1800건 가까이, 1800건, 10%까지 가까이 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절대치는 많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 전세 물량이 안 팔리면 어떡하느냐. 내가 매도를 내놨어요.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매도도 내놓고 전세도 내놓고, 전세 냈는데 안 나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전세도 내놓고 월세도 내놓고. 그래서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물량이 한계면 되는 것이,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세개로 이 분신수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에 확신이 드는 상황이면 굳이 전세에 안 내놔도 되겠죠. 월세 안 내놔도 되겠죠. 그래서 매물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시장 혼란이 와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끝나고 매도가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시 전세 월세 물량은 가파르게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는 부분. 전체 임대 물량 연초 대비 10% 가까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파트 거래량 96건, 신고가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입주 얼마 안 된 그런 것들, 맥시멈 2000건까지 바라봤던 거래량이 지금 1999건입니다. 3월의 거래량은 2월의 거래량보다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 조금만 2, 3, 4 한 3개월만 지켜보자. 특례 보금자리론 지금 절반 이상 소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는 부분. 3월의 거래량은 2월의 거래량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월의 거래량 2100건 넘어설려나요? 어제 20건, 20건 점점 가면서 이게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2100건을 살짝 넘어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상태로라면 3월의 거래량은 또 2200건, 2300건 그 가까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폭발력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조급해지는 사람들, 시장에 반응하는 사람들 있기는 있습니다. 고점 대비 현대베네시티, 대형 평형들은 좀 구분이 애매합니다. 20% 정도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삼익빛은 40%? 네, 40% 가까이 빠져서 33평형 가격은 항상 10억 전후에 거래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고요. 더일 시그너처 고점을 찍어보지 못했고 가격은 9억 천. 대형 평형 아파트 평수가 애매한 게 많아서 구분이 애매하긴 합니다. 30% 정도 떨어졌다. 중층의 가격, 동네 럭키 가격 40%. 어제 이어서 근래 거래도 많고 낙폭도 한 40% 정도. 재건축 관련된 이런 이슈에 있는 아파트들 그동안 너무 부풀려져 있었는데 웬걸 이 분담금 때문에 다 같이 지금 여기 삼익비치가 쏘아 올렸죠. 분담금 폭탄이라는 것을 쏘아 올리고 나니까 다른 것들도 야 이거 잘 되겠나 요런 느낌의 좀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명륜자이 가격 30% 정도 하락했는데요. 가격은 7억 9,500 26층 30% 하락은 고층 요런 느낌. 대한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가격 25% 정도 하락했는데요. 7억 9천 가격은 11층. 부산 더샵 센텀폴의 가격 30% 정도 하락하고 가격 20층. 명륜자이 20% 정도 하락했는데요. 요거 고점 제대로 찍어봤나 모르겠습니다. 화면 롯데캐슬 카이저 43평형. 대형 평형도 거래가 많습니다. 지금 삼익빛이 16평형도 40% 정도 하락해서 6억 4천. 여기에서 국평으로 들어간다? 돈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겠죠.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계속 6억 전후에. 근데 많이 떨어졌다. 그냥 35% 40% 떨어졌던 것들은 저층. 화면 롯데캐슬 가이저 5억 9,500. 타지 롯데캐슬 더 클래식 26평형 가격 6억에 육박하는 가격. 고점 대비 30% 정도 계속 그런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브라운스톤 2020년 입주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참 고점을 제대로 못 찍어보고 지금 많이 안 떨어진 느낌 들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고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로 30% 정도 하락을 체감했을 것 같아요. 더샵 파크시티 30% 정도 하락, 30% 이상 저층. 요러면 약간 비싼 느낌 들게 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혹은 2020년에 입주했는 아파트 그래도 많이 고점을 찍지는 못한 느낌. 아시아드 프루지오 가격 30% 정도 하락했는데 한 중층 정도 되는 느낌. 저층이 30%. 이렇게 되면 좀 집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연자이 5억 천. 이편의 세상 1강 5억. 신축에 얼마 안 되는 아파트. 요 가격들이 생각보다 프리미엄이 없더라. 제가 2021년 입주했는 아파트, 22년 입주했는 아파트, 요 과거의 사례들을 조사해 봤을 때, 20년? 뭐, 이렇게 조사해 봤을 때, 이때 입주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거뒀고, 갈수록 수익 폭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입주했는 아파트는 수익 폭이 더 줄어들었을 거고, 그 이후의 흐름은 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워낙 지금 4억대, 5억대, 이 빠지는 게 고점 대비 2억, 거의 30%씩 빠지는 거래. 거의 40% 빠지는 것도 동네 효성 해리턴 플레이스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똑같이 40%가 빠졌을 때, 고층에 40%가 빠졌다? 그러면 지금 사는 시점에서는 괜찮다. 지금 사야 되는 사람이라면 쫄려서 못 살겠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요 일부 반등하는 모습 다시 치고 폭등으로 가기에는 지금 금리 상태가 좀 높긴 해요. 근데 많이 투자에 있어서 지금 많이 물려 있는 사람 혹은 막 조급증이 나서 막 못 참겠는 사람 아니면 펌프질을 좀 해야 되겠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지금 마음속에는 이미 금리가 한 1% 2% 정도 내린 것처럼 계산을 하더라고요. 은행은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 아파트들 조금 건너뛸게요. 마찬가지 요렇게 거의 40% 정도 하락했다. 저층 거래 30% 하락했다. 저층 거래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고요. 나머지도 30% 정도 하락에 중고층. 지금 요게 대세입니다. 요게 대세. 요거는 20% 정도 하락했는데 좀 오래된 연식 아파트는 좀 건너뛸게요. 조금 셈법이 약간 복잡해질 수 있어서요. 비싼 아파트들 역시 많군요. 부산 아파트 건당 거래대금 4억. 대구는 요게 3.3억이거든요. 워낙 대형 평형, 바닷가 쪽에 있는 이런 것들, 워낙 고가의 물건들이 거래되면서 건당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가격대별 거래량은 2,000건을 넘어서는 모습. 하지만 좀 힘들어 보여요. 대구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2,000건이 빙하기 이제
해제되는, 봉인이 이제 해제되는 그 순간인데, 대구는 거래량이 1,800건 가까이 나와요. 부산은 요 봉인을 해제하려면 3,000건을 뚫어내야 되는데 2,000건을 살짝 넘어서요. 많이 활성화된 느낌 들지 않죠? 서울의 거래량이 거의 대구 정도의 거래량 수준이 나오거든요. 대구보다 거래량 더 많아요. 서울은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진 느낌. 왜냐하면 부산의 반토막 거래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부산이 만약에 1,000건의 거래가 월별 형성되면은 서울은 500건 정도 거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서울은 지금 한 2,000건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니까 분위기가 한 4배 좋아졌네 이런 느낌인데, 부산은 한 2배 좋아졌네 이런 느낌. 3억 미만 비중 지금 40% 정도 선까지 와 있고요. 요거를 좀 대출 가능한 금액 조금 조정은 필요하겠어요. 특례 보금자리론 뭐 9억이라든지 디딤돌 5억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산정해가지고 추후에는 조금 조정해 볼 필요도 있지 싶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어느 계층이 얼마나 접근했는지도 판단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비싼 아파트 굉장히 많이 거래되고 비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누가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 드나요? 신고가가 덜 나와서 그런가? 아직까지 그런 느낌 강하게 받지는 못합니다. 분양권 11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5억 이상과 5억 이하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근래에 말씀드리면서, 전세 거래량 역전세 비율 줄어드는지 계속 살펴봐야 될 필요 있고요. 거래량은 연일 많습니다. 3월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완전히 비싼 아파트 없죠. 오늘 이렇게 100몇십 건의 거래가 되었는데 막 7억, 8억, 10억 이런 전세 물건 보이지 않고, 오늘 거래된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5억. 그것도 살짝 의구심이 드는 5억입니다. 최고 5.5억까지 갔던 것이 5억에 거래된다? 그 조금 이상하잖아요. 7억까지 갔던 것이 4억 8천. 이렇게 기본 1억, 2억, 1억, 2.7억, 2억, 2.3억, 3억 이 정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여기는 이면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나중에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 이 신고 기한이 지난 물건들, 지금 그것도 임대차 3법 유예해줬잖아요. 전월세 신고제 유예해준 부분, 그거 과태료 물리려면 최고 뭐 돈 100만 원씩까지 막 돈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 안 된 부분들 신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자, 신축의 아파트 전세 가격 2억 8천. 이 매매가는 상상도 못하게 높은데 전세 가격은 그렇게 받쳐주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전세 가격도 2억 중후반이면 웬만한 곳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전세 비중이 왜 이렇게 높죠? 저만큼 높아질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평균 전세 가격은 2월 달에 아무튼 조금 반등이 있었다. 근데 1, 2월 달은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때문에 평균 전세 가격을 좀 깎아 먹어요, 걔들이. 전세 거래량은 다시 순탄해 보입니다. 다시 올라가다가 확 줄어드는 줄 알았더니 다시 흐름, 전세 거래량 괜찮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요. 근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는 데는 이 시간차가 있거든요. 근데 전세는 정말 바로바로, 거의 바로바로 반응이 옵니다. 4억 이상 비중 4%까지 떨어져 있고요. 월세 거래량 63건. 매매 1, 매매 2, 전세 2, 월세 1. 오늘 이 분위기였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죠? 네, 뒷부분, 네. 전체 임대 거래량 2월의 거래량은 1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은 상태고, 3월의 거래량은 2월의 거래량보다 못하고 1월의 거래량 정도, 요 정도 거래량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일별 데이터를 보니까 그 정도로 추정해 봅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